아니 노인네가 여기가 식당이야? 왜 여기서 배를 채우고 지랄이야? 아 진짜 나가라고.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왜 이런 그지 같은 노인네까지 와서 난리야. 진짜 짜증나게. 서울 외곽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허름한 차림의 한 노인이 마트 시식 코너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평범한 노숙자로 보였던 노인의 숨겨진 정체. 오늘 공개되는 이 이야기의 진실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던 겨울 오후 서울 외곽의 한 대형마트에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정만복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손은 거칠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묘하게 깊고 차분했습니다. 찢어진 외투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손가락 끝에는 수년간 쌓인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마트 안은 따뜻했고 형형색색의 상품들 사이로 흘러나오는 은은한 음악은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정만복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식 코너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식 코너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끼니였죠. 김치볶음밥, 떡볶이, 어묵, 그리고 치킨 너겟까지. 정만복은 한 코너씩 천천히 돌며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만 집어먹고 다음으로 넘어갔죠. 욕심을 부리면 쫓겨날 테니까요. 그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웃으며 맛을 음미하는 척 마치 이 마트의 고객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지막 시식 코너에 도착했을 때 정만복은 한 젊은 여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지수, 20대 중반의 그녀는 따끈한 군고구마 한 조각을 집으려는 정만복의 손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아니, 노인네가 여기가 식당이야. 또 왔어요? 냄새 좀 안 나게 하고 다니시죠. 김지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변의 모든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순간 마트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죠. 정만복은 굳어버린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손님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 순간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죠. 정만복은 천천히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밥벌레, 거지 냄새 같은 말들이 날아들었지만 정만복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트를 빠져나온 정만복은 매서운 추위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낡고 바랜 가죽 지갑이 나왔습니다. 지갑 속에는 돈이 없었지만 대신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정만복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그의 눈에 맺힌 건 아주 작은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정만복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흐릿했던 눈동자에 강한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정만복은 마트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전화번호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트 뒤편 공중전화 박스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정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투입하고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10번도 넘게 이 번호를 눌러보려 했지만 실제로 전화기에 이 번호를 입력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죠. 신호음이 3번 울렸을 때 전화가 받아졌습니다. 정만복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고 또 삼켰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이냐? 나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만복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을 끊었던 아들과의 첫 대화.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도움이 필요하구나. 정만복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했으니까요. 어디세요? 단 2마디. 그 안에는 10년의 시간, 쌓여온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만복은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를 나온 정만복은 마트 건너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화려했던 과거, 거대 건설사의 창립 멤버로서 누렸던 영광, 그리고 형제간의 싸움에서 패배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까지. 정만복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동안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는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윤석, 40대 중반의 그는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죠. 온화한 미소 뒤에 냉철한 판단력을 숨기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정윤석은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만의 단단함이 묻어 있었죠. 정윤석은 책상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열쇠였습니다. 정윤석은 비서를 불러 오늘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자신의 고급 외제차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정윤석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노란색 불도저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직접 몰았던 바로 그 불도저였죠. 정윤석은 열쇠를 꽂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불도저는 마치 오랜 주인을 반기듯 힘차게 엔진 소리를 울렸습니다. 그 시각 마트 근처의 벤치에 앉아있던 정만복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링크가 전송되었습니다. 아까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누군가가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이었죠. 이미 수천 명이 그 영상을 보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온갖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정만복은 영상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정윤석에게 전송했습니다. 단 한마디 메시지와 함께 아직도 그 불도저 가지고 있니? 58분 후 마트 주차장에 노란색 불도저 한 대가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공사 현장에서 잘못 들어온 장비인 줄 알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도저를 운전하는 사람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정윤석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윤석은 불도저를 마트 정문 앞에 세우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트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평온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에는 새로운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고, 김지수는 다른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정윤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정만복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줬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하지만 정윤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불도저의 레버를 당겼습니다. 거대한 장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석의 머릿속에는 10살 생일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불도저를 태워주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했죠. 윤석아, 세상에는 무너뜨려야 할 것들이 있단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지. 불도저는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이 마트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 충격. 마트의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불도저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트 안의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직원들은 비상구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정윤석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불도저를 몰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듯 냉정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마트의 내부를 파괴해 나갔습니다. 선반이 쓰러졌고 상품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시식 코너는 순식간에 박살났고 그곳에 있던 김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정윤석은 특별히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마트 내부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된 듯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그만큼은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마트 건너편 벤치에 앉아있던 정만복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불도저를 몰고 마트로 들어가는 순간 정만복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 자부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이었죠. 마트 안에서는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정윤석을 막으려 했지만 불도저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정윤석은 마트의 중심부까지 파괴한 후에야 불도저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불도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윤석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는 양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마트 점장이 떨리는 다리로 다가왔을 때 정윤석은 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부지의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제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마트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10여 대의 경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빠르게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석은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왜 불도저로 마트를 박살냈는지, 그가 말한 소유권 증명서는 무엇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소셜미디어에는 불도저가 마트를 파괴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마트 입구에는 정만복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까 쫓겨났던 그 노인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정만복은 경찰들 사이로 걸어가 정윤석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지만 둘 사이에는 어색함보다는 이상한 편안함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트 본사에서 급히 달려온 임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정윤석이 제시한 소유권 증명서를 확인하더니 창백해진 얼굴로 경찰에게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후 정윤석의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체포되었던 정윤석이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되었고 마트 임원들은 정만복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만복은 이 부지의 실소유주였고 정윤석은 대기업 H건설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트는 원래 H건설에서 위탁 운영 중이었던 것이었죠. 즉, 정만복이 이 마트의 진짜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마트 본사 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쫓겨났던 노인이 사실은 이 부지의 소유주였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은 재빨리 사과하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만복은 그들의 사과를 무시하고 정윤석에게만 말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어디 있느냐? 정윤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비원에게 김지수를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 공포에 질린 김지수가 경비원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까 노인을 쫓아냈던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수는 떨리는 다리로 정만복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만복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식당이라고 했지? 맞다. 이제부터 이곳은 식당이 될 것이다. 정만복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마트에서 있었던 일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숙자 갑질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퍼져나갔던 영상은 이제 진짜 갑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다시 공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만복과 정윤석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윤석의 사무실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불도저 사건은 단숨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배경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정윤석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정윤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는 극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취재진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윤석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정만복은 H건설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지만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몇몇 부지의 소유권만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마트의 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10년 넘게 그곳을 지켜보셨습니다. 마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싶으셨던 거죠. 정윤석의 말에 취재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만복은 자신의 아들인 정윤석에게 연락하지 않고 홀로 지내왔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회사가 아들의 손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어제 처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한편 정만복은 마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 점장과 임원들을 불러 자신의 의도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식당을 만들고 싶다. 누구든 와서 먹을 수 있는 식당. 임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부지의 소유주인 정만복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만복은 또한 김지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 직원은 해고하지 말고 새 식당에서 일하게 하라. 김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노인이 오히려 자신의 직장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만복은 마트 부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땅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10년 전과 같았습니다. 그때는 아들과 함께 이 땅에 무언가를 짓겠다는 꿈이 있었죠. 정윤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정만복의 식당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H건설의 지원을 받아 마트 자리에는 새로운 식당을 짓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만복은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한편 김지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정만복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만복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김지수의 사과를 받아들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지수는 새 식당에서 일하기 위해 노인 복지와 관련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트 폐쇄로 인해 실직한 직원들 중 일부가 정만복과 정윤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트를 파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죠. 또한 정만복의 과거 동업자들도 그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경영권 분쟁 당시의 문제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정만복이 소유한 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윤석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소송에 대응했고 실직한 직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만복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중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이 온 것이었습니다. 정윤석은 급히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셨군요.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윤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겨우 찾은 아버지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정만복은 약해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고단한 삶이 그의 건강을 많이 해친 것이었죠. 정윤석은 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든 사이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편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정만복의 과거 동업자들은 그가 병상에 있는 틈을 타 소유권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 했습니다. 언론에는 연일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고 여론은 양분되었습니다. 정윤석은 모든 업무를 미루고 두 가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와 소유권 분쟁 해결. 그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정만복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치료 끝에 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정윤석은 아버지가 깨어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정만복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식당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정윤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소유권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고 식당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고 말이죠. 정만복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야겠다. 정윤석은 놀라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조금 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만복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다음 날 정만복은 병원을 나와 곧장 소유권 분쟁 중재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윤석과 함께 말이죠. 회의장에는 정만복의 과거 동업자들과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만복이 직접 나타나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만복은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함께 회사를 시작했을 때의 약속입니다. 정만복이 꺼낸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당시 동업자들 간의 비밀 계약서였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마트 부지를 포함한 여러 부지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만복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동업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그 계약서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거나 혹은 정만복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죠. 정만복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경영권을 잃었지만 내 땅은 지켰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것이다.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동업자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정만복의 소유권은 확실했습니다. 정윤석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병상에서 힘없이 누워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의 정만복은 다시 한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유권 분쟁은 그렇게 일주일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정만복의 명확한 증거 앞에 동업자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마트 부지는 다시 한번 정만복의 거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식당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직한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정윤석은 모든 직원들에게 새 식당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소송은 취하되었고 갈등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정만복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6달 후 마트가 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복당 누구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곳.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대거 취재를 나왔습니다. 불도저 사건 이후 정만복과 정윤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새 식당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정만복은 조용히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윤석이 있었고 그 뒤로는 새롭게 일하게 된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김지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복당은 일반 식당과는 달랐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노숙자들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식사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었죠. 개업 첫날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식당이야? 그 질문을 들은 김지수가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 누구든 마음껏 드세요.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지수는 그를 안내하여 깨끗한 테이블에 앉게 했고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돈이 없는데. 김지수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곳은 누구든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김지수는 그에게 오늘의 특별 메뉴를 가져다 주었고 노인은 감사함에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만복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정윤석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꿔왔던 곳이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정윤석은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영권을 빼앗기고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만복당은 빠르게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청년들이 와서 그들의 경험을 듣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소통하는 공간이었죠. 한 달 후 만복당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인생 선배의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젊은이들과 나누는 시간이었죠. 정만복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정만복은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회사를 시작했는지, 형제 간의 갈등으로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10년간 노숙자처럼 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말이죠. 돈과 권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은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마트 시식 코너에서 쫓겨났을 때 제 마음이 가장 아팠던 건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시당했다는 사실이었죠. 정만복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김지수에게는 깊은 반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만복당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을 초대해 따뜻한 식사와 선물을 나누는 행사였습니다. 정만복은 직접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했습니다. 그의 손맛은 의외로 뛰어났고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노숙자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정윤석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정만복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서 따뜻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복당은 항상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날 밤 정만복과 정윤석은 식당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가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정만복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석아, 고맙다. 정윤석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같은 꿈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꿈이었습니다. 만복당 앞에는 이제 작은 표지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해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